반갑습니다. 네, 다들 지치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시블볼 코리아에서 운영진을 하고 있고요. 네 발표자 모두 이제 땜빵으로 왔어요. 지금 딱 시간 보면 앞에 세 분만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준비를 한 거니까 이야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드리면은, 제 소개는 페이스북으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딱 액면가가 애 아빠죠. 그래서 너무 작구나. 일단 다정한 남편이고 싶고 재밌는 아빠로 하고 싶은데 애가 재밌다기보다는 좀 만만한 아빠로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계속 모두 그러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심드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한 3년쯤 전에 회사 일을 하다가 심드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심드 하면은 제가 15년 전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SIMD를. 근데 그 뒤로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당연히 컴파일러가 최적화 다 해주는 어셈 명령어 중 하나로 알고 저도 굳이 제가 손으로 어셈을 짜거나 아니면은 직접 심드 프로그래밍을 할 일은 없이 계속 살았었는데 이제 이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신호 처리 관련된 알고리즘을 하나 들어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소개는 또 제가 쓴 글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런 제가 비디오 코덱 관련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비디오 코덱이랑 소프트웨어 비디오 코덱을 둘이 나온 신호를 이제 차 신호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인코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심드 써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봐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생했던 경험을 좀 나누고자 왔습니다. 이때 했던 알고리즘을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비디오의 이 사진은 그냥 이거 2차원의 행렬이고요. 이 행렬에서 하나하나씩, 이게 다 픽셀 하나의 값이고 이 값을 하나하나 다 더하거나 빼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이제 SIMD를 써야지 성능이 나오는 알고리즘이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에는 VGA라고 해가지고 다 해서 1메가픽셀도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HD 화질도 다들 안 보죠. 그것도 너무 얼마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나라만 다 720p로 트위치에서 낮춘다고 하니까 다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저만 그런 영상을 보나 봐요. 난리가 났었죠. 지금 다들 이제 FHD로 보기 때문에 HD만 돼도 되게 불편해요. 근데 FHD만 해도 2메가픽셀이라서 한 2메가픽셀이 60프레임이면은 초당 1메가짜리 행렬 연산을 60번씩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그냥 안 됩니다. 다들 그냥 잘 쓰고 계시겠지만 코덱으로는 그게 도저히 그냥 SISD로는 연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컴파일러가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이제 그게 왜 그랬었는지 이런 거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딱 우리 회사 가서 놀랐던 게 저희 회사는 그래도 신입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신입 개발자들 들어와서 SIMD라는 걸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유를 해주면은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준이 높은 사람이 아닌데 왜 모를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건 다 이미 라이브러리를 수치 해석하거나 라이브러리가 다 제공이 되고 대부분 다 파이썬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이미 이런 벡터 연산이 다 SIMD로 컴파일된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안에 함수를 호출하다 보니까 아예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코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그래서 병렬 처리하면 다들 이제 GPU지 SIMD를 떠올리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병렬 처리하면 GPU랑 스레드지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자료도 찾아보면 요즘에 심드는 거의 없고 GPU를 통한 병렬 처리만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심드를,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를 준비할 때 청자가 당연히 다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걸 준비했는데 액면가들이 학생들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한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무 위키를 띄우니까 전문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도 여기가 되게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풀림 분류라는 게 있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건 SISD라고 그냥 C 언어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그냥 다 하나 단위로 한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SISD라고 하고, SIMD는 한 코드가, 한 라인이 싱글 인스트럭션이 데이터가 여러 개를 처리되는 걸 의미합니다. 뭐 스탠퍼드 태학 이런 건 그냥 뭐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얘기고. SIMD 이 그림이 되게 제가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보면은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보통 CPU가 하나하나씩 처리하잖아요. 하나에서 한 데이터가 나오죠. 연산을 하고 나서. 이게 뭐 딱 튜링 시스템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멀티 데이터는 이게 아니고 한 인스트럭션이 데이터를 여러 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인스트럭션이 여러 개, 한 번에. 그래서 배열로 만약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배열을 원래는 포룹을 돌면서 하나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4바이트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하나 박아놓고 포룹을 이터레이터를 1씩 할 필요 없고 4씩 하면 됩니다. 4씩. 그러면 4배 더 빨라지겠죠?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딱 얘기만 들어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좀 청자분들 제가 무시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가져왔는데,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심드가 GPU가 성능 향상에서 좋냐, 이런 문제. 질문이 잘못됐죠. 둘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GPU는 멀티 스레딩 하는 거고 SIMD는 싱글 스레드로 그냥 명령어가 다른 겁니다. 이제 무시하는 건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면은 SIMD는 가장 먼저 처리를 하려면은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야 돼요. 벡터라이제이션. 이게 코드가 아주 간단 명령어에 서 제가 가져왔어요. 보통 1024번 두 개를 더 하려면은 이렇게 하지만 SIMD는 이렇게 로드를 4바이트짜리를 해와가지고 어레이 연산을 4개씩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능 향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SIMD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면은 여러 가지 헷갈리는 용어들이 자꾸 나와요. MMX, SSE, AVX, 뭐 네온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다 분류가 단순히 인텔의 어셈 명령어 셋인 x86에서 쓰는 그 익스텐션들이에요. 그 SIMD 명령어 익스텐션. 요게 다 MMX는 8바이트였나? 8바이트까지 되고요. 그리고 AVX는 이제 512비트라고 해서 512비트면은 몇 바이트죠? 많습니다. 많이 처리해요, 한 방에. 네온은 아무튼 딱 하나 있어요, 네온. 이것만 봐도 이게 참 인텔 얘네들이 참 그지같이 만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인데 얘네는 벌써 이렇게 이게 늘어나면 다 분기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CPU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학생일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게 당연히 어셈으로 짜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C 언어로 저런 명령어를 직접 지정할 방법이 어셈으로 짜는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요즘에는 인트린직스라고 인텔과 암에서도 헤더 파일에다가 SIMD 명령어 역할을 하는 함수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넣어주면 알아서 컴파일이 잘 됩니다. 너무 작다. 잠시만요.
네, 벌써 VI 쓰는 것만 봐도 이상하죠. 네. 제 연차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단순해요. 그냥 요 1024의 만번 10의 4승만큼 플롯 덧셈을 하는 겁니다. 벡터 애드라고 해놨고요. 그러면 이 똑같은 코드를 SIMD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밑에는 똑같고 벡터 애드를 하는데 이렇게 이게 AVX 256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포인터 앞에 거 가지고 와가지고 더하면은 한 방에 4개씩 되는 겁니다. 플롯이. 옆에 4개가 8개구나. 한 번에 8개씩.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같은 수의 루프를 돌리는데 10번 할 필요 없죠. 플러스를 8번씩 하면 되고요. 얼마나 빠를까요? 네, 아까 보셨던 일반적인 코드는 그냥 이렇게 컴파일하면 되고요. 시간을 재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그냥 하면은 안 돼요. 이게 NAVX라고 이게 이제 그 링크 걸어주는 겁니다. SIMD intrinsics 펑션을 썼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당연하겠지만 뭐 훨씬 빠르죠. 뭐 비교를 하는 게 여러 청자분들 제가 무시하는 경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학생들이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훨씬 빠릅니다. 당연히 자동 최적화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루프가 이상하지만 않으면은 언롤링이란 걸 해요. 컴파일러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아서 이터레이트를 4번 아니면 8번씩 돌면서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샵 프라그마 SIMD라고 루프 앞에다가 붙여주면은 컴파일러가 얘를 지금 언롤링 했는지 안 했는지도 워닝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뱉어줍니다. 근데 제가 했던 요런 이거 빼는 거, 뺀 다음에 이거 여러 가지 그 비트 연산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언롤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잘 믿고 있었는데 왜 안 될까를 열심히 찾아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것도 너무 작다. 나무 위키니까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언롤링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포인터 때문에 그래요. 포인터. 안에 그 루프 안에 포인터 들어가면 포인터가 뭘 참조하는지 모르니까 컴파일러가 언롤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애초에 다 로드하고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다 지역 변수에다 잡아놓고 포문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간단한 연산만 돼요. 플러스,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한 번씩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연산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를 한 다음에 XO를 하고 이거를 또 어디 저장해놓고 해놨던 거를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걸 불러와가지고 둘을 더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신호 처리 제가 해야 됐던 거는 그런 좀 복잡한 연산이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안 되는 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퍼포먼스 프로파일링을 해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이것도 몰랐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여기서 느리지 하고 디스어셈블리로 까보고 그때서야 안 거예요. 디스어셈블리를 열어봤는데 SIMD 명령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그래서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당연히 심들을 써야 되는 for of 이건 앞에다 이거를 붙여주시면은 워닝을 뱉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호 처리를 어쩔 수 없이 C랑 C++로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애지간하면 제 생각에 라이브러리 쓰시고 그리고 오히려 파이썬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파이썬 다 돼 있잖아요. 이미 심들은. 거기 있는 내가
벡터 연산을 거기서 호출만 하고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그지같이 짜놔가지고 그냥 루프를 돌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느려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참고하면 좋은 자료들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보자. 혹시 여기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요런 사이트. 네, 몇 분 계시군요. 네. 벌써 손 든 분들 포스만 봐도 다크서클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인트린직 함수들이 각각 뭐가 있는지 인텔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mmx만 써야지. 이렇게 눌러보면 mmx만 쭉 나와요. 그럼 이렇게 다 앞에 mmx 명령하고 add를 16비트로 한다. 이렇게. 그럼 몇 개 할 건데 밑에 쭉 열어보시면은 mmx는 워낙 그지 같으니까 좀 요즘 걸로. 이렇게 하드웨어 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참 약어가 많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약어가. 그래서 인텔 거 못 보겠네. 암으로 먼저 보네. 암은 이게 딱 되게 직관적이죠. 이렇게 인트 8 곱하기 8 애드 8개 한 번에 저렇게. 뭐 어떻게 하지? 그리고 캐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도 알려있어요. 캐리를 내가 그냥 더해서 해줄지 아니면 그냥 버리면서 그냥 롤링을 해줄지 뭐 이런 거. 뭐 예제도 있네. 요즘에 인텔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이 사이트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libYOV라고 하는 곳이에요. 요거는 딱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처리하면서 문제가 CPU 여러분이 배포하는 소프트웨어가 도울 컴퓨터는 당연히 뭐 어디 방글라데시에서 아니 너무 그거구나. 산골에 있는 컴퓨터 중에 MMX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AVX는 돌리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기 처리하는지를 요 libYOV라고 하는 오픈 소스에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여기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 분기 처리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코드를 어차피 라이센스 다 풀려 있으니까 다 이해하고 내가 다시 짤 필요는 없죠. 가져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클랭일 경우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거 딱 남이 쓴 거 가져다 써야 되는 코드들. 그리고 이닛 할 때 플래그를 다 넣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요 플래그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몇 비트까지 연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분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기 처리를 참고하면 좋을 오픈 소스라 가지고 직관적이고 좋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끝인가? 끝이네요.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이고요.